한편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생전에 박 전 시장을 마지막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또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직전 무슨 말을 남겼을지 사망 경위를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가회동 고 박원순 전 시장 공관 앞 골목길. 양복 차림의 남성이 뒷짐을 진 채 걸어가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입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당일 오전 공관을 방문해 박 전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밖으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 면담 직후 박 시장은 몸이 안 좋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을 만난 비서실장은 이곳 공간을 나와 골목으로 빠져나갔고 잠시 뒤 박 시장 역시 공간을 나와 같은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박 전 시장은 고한석 전 실장이 공간을 나온 지 34분 뒤 등산용 가방을 메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고 전 비서실장은 그로부터 3시간 반 뒤 이번엔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결국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면담하고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은 고 전 비서실장인 겁니다. 경찰은 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얘기하시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택시가 어딨나? 서울시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전에 보고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인터포가 아는 사실을 공간 가신 거예요? 젠더 특보가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받으신 거예요? 경찰은 박 전 시장이 마지막 면담과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만을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의혹에 관한 진술이나 증거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흰색 아이폰 이외에 박 전 시장 이름으로 개통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 걸 확인하고 통신 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21대 국회가 마침내 문을 엽니다. 오늘 개원식이 열리는데요. 임기 시작 약 50일 만이니 역사상 가장 늦었습니다. 개원식엔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을 하는데 워낙 현안이 많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특히 관심이 갑니다. 조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 예정입니다.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열리는 개원식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는데 작년 10월 시정연설 후 9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며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에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공수처 출범과 부동산 관련 입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야당과 의정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진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월 국회도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다음 주엔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는 만큼 부동산 등 현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통합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여당을 향한 진상규명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놓고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는데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지사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지 아니면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관심은 역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1심에선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한 건 맞지만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2년 전 경기지사 선거 TV토론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맞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TV토론에서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이 지사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강제 입원 시도 사실까지 숨기려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 아니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선거비용 보전금인 38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미국이 비핵화에 진정한 진전이 있어야만 회담이 가능하다며 신중해졌습니다. 올해 안에 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주 담화에 반응한 셈인데 북한의 현재 태도가 대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한 대담에서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선 선거가 너무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한 것, 그러니까 비핵화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룰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But the truth is, President Trump only wants to engage in a summit if we believe there's a sufficient likelihood that we can make real progress in achieving the outcomes that were set forth in Singapore now. 다른 행사에서도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만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적절하다면 고위급이든 실무급이든 만날 수 있다고 했던 입장보다는 비관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태도를 대화에 적극 나설 의향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chosen at this point in time not to engage in a way that can lead to a potential solution. We hope they'll change their mind. 북한이 혼재된 신호를 보내왔다고 했는데 김여정 노동당 일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런데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던 발언에 응답한 셈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다시 하려면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거기에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라고 맞서서 양쪽에 좁히기 힘든 입장차가 재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된 10월 깜짝 회담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측과 내용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 수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서명에 이어서 미국이 화웨이 인사에 대한 비자 제한에 나서자 중국은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해 제재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기술기업 인사들이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며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ate Department will impose visa restrictions on certain employees of Chinese technology companies like Huawei that provide material support to regimes engag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globally.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앱 틱톡에 대해서도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소중에 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세 수위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화웨이 장비를 전면 퇴출키로 결정한 영국에 대해선
더 빨리 퇴출할 것을 촉구했고 남중국해 영유권 불법 주장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반대하는 국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 대사를 초치하며 응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테리 브랜스테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항의하고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영국에 대해선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0일 폼페이오 장관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갈등 수위는 점점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